안녕하세요. 김박사 채널의 김세라입니다. 혹시 아침에 집 나서기 전에 화장실 두세 번 왔다 갔다 외출하고 나가면 또 배가 아파서 중간에 화장실 찾아야 하고 약속 잡을 때도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해야 하는 고통 겪어보셨어요? 제 아들이 심한 과민성 대장증 후군이라 학교만 가면 배가 아파서 매일 보건실 단골 손님이었어요. 보건 선생님이 약을 하도 주시다 보니 약을 너무 먹여서 걱정이라고 하실 정도로 심각했어요. 병원 가서 피검사도 하고 CT도 찍어봤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배는 매일같이 복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인만 아는 고통. 이게 바로 과민성 대장증 후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저 또한 장이 워낙 예민해서 이 병은 약으로만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약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공유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민성 대장증 후군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불치병처럼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제 아이 때문에 이 병을 찾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이 병은 관리의 문제란 걸 알게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기둥을 튼튼히 해야 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이라는 기둥이 흔들리면 온몸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튼튼하게 만드는 건 약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민성 대장증 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설사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 장을 진정시키고 어떤 음식이 장을 흥분시키는지, 그리고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배가 아픈지 그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장은 지금도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과민성 대장증 후군은 젊은 사람만 겪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더 흔해지는 장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실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과민성 대장증 후군이 정확히 뭔지 아셔야 해요. 병원에서 검사를 아무리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증상은 분명히 있죠. 늘 배가 아프고 늘 배가 부르고 늘 설사가 나거나 변비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과민성 대장증 후군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기질적인 이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병은 없지만 기능적인 이상만 있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장이라는 기계는 멀쩡한데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주요 증상을 보면 복통이 있습니다. 주로 아랫배가 쥐었다는 듯이 아프죠. 그리고 배가 빵빵하게 부르는 복부팽만이 있고요. 여기에 설사나 변비가 동반됩니다. 어떤 분은 설사만 하시고 어떤 분은 변비만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 후군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고 식사와의 연관성이 가장 직접적이기 때문입니다. 설사형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변이 묽어요. 물 같지는 않더라도 형태가 없이 풀어지는 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박변이라고 해서 변이가 오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5분, 10분 참을 수가 없어요. 또 하루에 배변 횟수가 3번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적어도 3개월 이상, 일주일에 1번 이상 반복되면 과민성 대장증 후군으로 진단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과민성 대장증 후군을 병원 가면 한 번에 뚝딱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병의 특성을 이해하면 왜 관리가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 장은 굉장히 특별한 장기입니다.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제2의 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장이 반응합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아침부터 오는 복통, 시험 보기 전에 배가 아픈 것도, 중요한 발표 전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도 다 얘 때문이죠. 과민성 대장증 후군은 이 뇌와 장의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율신경이 불균형해지면서 장이 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건 약 한 알로 해결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약이 증상을 완화시켜주긴 합니다. 배 아픈 걸 덜어주고 설사를 줄여주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한 번에 고치는 병이 아니라 매일 관리하는 병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세요. 관리한다는 게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장이 싫어하는 걸 피하고 장이 좋아하는 걸 주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증상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이해하려면 먼저 정상적인 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시작되고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됩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가 대장으로 넘어가죠. 대장에서는 이 찌꺼기가 천천히 이동하면서 수분이 흡수되고 장내 세균들이 발효작용을 하면서 변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대장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충분히 숙성되어야 단단하고 형태가 있는 변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장독대에서 된장이 익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의 장은 어떨까요? 장 운동이 너무 빠릅니다. 급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충분히 숙성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은 그나마 괜찮아요. 대장 끝부분에 오래 머물렀던 변이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변부터는 점점 묽어집니다. 형태가 풀어지고 물기가 많아지죠. 왜냐하면 이 변들은 대장을 너무 빨리 통과해서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면 끓일 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면이 퍼지죠? 그런데 반대로 너무 빨리 건져내면 딱딱하고 덜 익습니다. 변도 비슷해요. 대장에서 적절한 시간 동안 머물러야 제대로 된 변이 나오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은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겁니다. 그럼 왜 장 운동이 빨라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장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는 거죠. 조금만 음식이 들어와도 바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마치 겁이 많은 사람이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처럼요. 이 예민함을 줄이는 게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관리의 핵심입니다. 장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고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장이 왜 예민해질까요? 그 핵심에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신경입니다.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이런 것들을 조절하죠.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은 긴장 모드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활성화되죠.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소화는 멈춥니다. 옛날 말로 급한 불 끄러 뛰어갈 때를 떠올려 보세요. 불길 앞에서 배고프다고 밥 먹을 사람 없잖아요. 반대로 부교감 신경은 휴식 모드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할 때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호흡이 깊어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배불리 먹고 나른해지는 게 바로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이 두 신경이 균형을 이룹니다. 긴장할 때는 교감 신경이, 쉴 때는 부교감 신경이 적절하게 작동하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교감 신경만 계속 흥분합니다. 몸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장의 힘이 약해집니다.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장은 예민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고 변이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상 화장실 가면 소량만 나와요. 왜냐하면 실제로 변이 많이 차 있는 게 아니라 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 급박변도 이 때문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직장에 어느 정도 변이 차야 변이를 느낍니다. 그리고 좀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자율신경이 불균형하면 조금만 차도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 가야 한다고 뇌를 다그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마음의 병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신경 조절의 문제입니다. 정신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해요. 생활 리듬을 되찾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율신경 불균형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세 가지만 확실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아침 거르고 점심 대충 먹고 저녁에 폭식하는 패턴 많으시죠? 이게 장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장도 리듬이 있어요. 일정한 시간에 음식이 들어와야 소화액도 준비하고 운동도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장이 적응을 못합니다.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특히 야식은 최악입니다. 밤에는 원래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쉬어야 할 시간인데 거기에 음식을 밀어넣으면 장이 무리하게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극적인 식습관입니다. 맵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장 점막을 자극합니다. 장 점막은 매우 민감합니다. 음식물과 직접 닿는 부분이니까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혀가 얼얼하죠?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캡사이신 같은 자극 성분이 장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장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수분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서 설사가 나는 겁니다. 기름진 음식도 문제입니다. 지방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화가 덜 된 지방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장내 세균들이 이걸 분해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배가 부르고 방귀가 나오고 불편해지는 거죠. 세 번째, 술입니다.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술은 최악의 적입니다. 알코올이 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장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층을 벗겨냅니다. 우리 장 안쪽에는 얇은 점액층이 있어서 음식물의 자극으로부터 장 점막을 보호하는데요. 알코올이 이걸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장 점막이 직접 자극을 받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장이 예민해집니다. 여기에 알코올은 장 운동을 비정상적으로 촉진시킵니다. 변이 빠르게 내려가니까 수분 흡수가 안 되고 설사가 나는 거죠. 술 마신 다음 날 설사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정상인도 그런데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는 훨씬 심합니다. 술 한 잔이 일주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술은 장내 세균 균형도 깨뜨립니다. 유익균은 줄이고 유해균은 늘립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시다면 술은 정말 끊으셔야 합니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 불규칙한 식사, 자극적인 음식, 술. 이것들만 바꿔도 증상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약보다 강력한 치료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포드맵입니다. 포드맵은 영어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특정 당성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소장을 그냥 통과해서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대장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내 세균들이 이걸 먹이로 삼아서 발효시킵니다.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수분도 장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배가 빵빵해지고 설사가 나는 거죠. 정상인들은 이런 음식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이 적절히 처리하니까요. 그런데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은 다릅니다. 장이 예민해져 있어서 조금만 가스가 차도 통증을 느끼고 조금만 수분이 늘어도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에게는 포드맵이 낮은 음식을 먹는 게 기본입니다. 장에 부담을 덜 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거죠. 포드맵이 높은 음식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양파, 마늘, 밀가루, 콩류, 우유, 일부 과일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발효가 잘 되는 성분이 많아서 장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포드맵이 낮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쌀, 감자, 바나나, 당근, 호박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고 발효도 적게 일어나서 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포드맵이 높다고 해서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정상인에게는 오히려 좋은 음식일 수 있습니다. 양파도 건강에 좋고 콩도 단백질이 풍부하죠. 다만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포드맵에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양파만 피하면 괜찮고 어떤 분은 우유만 피하면 괜찮습니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처음 2주에서 4주 정도는 포드맵이 높은 음식을 전체적으로 피해보세요. 그러면 증상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장이 안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씩 다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양파를 조금 먹어보고 괜찮으면 양파는 문제 없는 거예요. 우유를 마셔보고 배가 아프면 우유가 문제인 거죠. 이렇게 해서 나만의 피해야 할 음식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포드맵은 과민성 대장증 후군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개념만 이해해도 음식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비교적 안전한 음식들부터 볼까요? 쌀입니다. 흰쌀밥은 소화가 잘 되고 포드맵도 낮습니다. 죽으로 먹으면 더 좋죠. 부드럽게 끓인 죽은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현미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사람에 따라 불편할 수 있으니 흰쌀이 더 안전합니다. 감자와 고구마도 좋습니다. 탄수화물이 주성분이고 소화가 잘 됩니다. 다만 튀기지 말고 쪄서 드세요. 튀긴 감자는 기름 때문에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훌륭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소화가 쉽고 장 운동을 안정시키는 팩틴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설사할 때 먹으면 변을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죠. 채소 중에서는 가지, 호박, 죽순이 안전합니다. 이런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적당하고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삶거나 쪄서 부드럽게 조리하면 더 좋습니다. 단백질은 두부가 최고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자극도 없습니다. 완두콩도 콩 중에서는 포드맵이 낮은 편이라 괜찮습니다. 생선도 좋은 선택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만 회는 피하세요. 날 것은 장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는 소량이라면 괜찮습니다. 식후에 호두나 아몬드 몇 개 정도는 괜찮아요. 다만 많이 먹으면 기름 성분 때문에 설사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을 볼까요? 양파와 마늘은 포드맵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으면 더 강력합니다. 우리 음식에 양파,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민성 대장증 후군이 있으시면 이걸 빼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채소들은 가스를 많이 만듭니다. 특히 생으로 먹으면 더 심하죠. 과일 중에서는 사과, 배, 수박, 복숭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당 성분이 많고 특히 사과는 소르비톨이라는 당알코올이 들어있어서 설사를 유발합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개인차가 큽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우유만 마셔도 바로 설사합니다. 한국 성인의 70% 정도가 유당을 제대로 소화 못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요거트나 치즈는 유당이 적어서 조금 나은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탄산 음료와 과일 주스도 피하세요. 탄산은 가스를 만들고 과일 주스는 당 농도가 너무 높아서 설사를 일으킵니다. 특히 사과 주스는 최악입니다. 껌도 의외의 복병입니다. 무설탕 껌에는 자일리톨이나 소르비톨 같은 당알코올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설사를 유발합니다. 껌을 씹으면서 공기도 삼키게 되니까 배가 더 부르고요. 튀김과 고지방 음식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기름기가 많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장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집니다. 치킨, 돈가스, 삼겹살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하세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리스트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양파 먹어도 괜찮고 어떤 분은 바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먹고 나서 2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는지 체크해 보세요. 만약 특정 음식을 먹고 계속 배가 아프다면 그 음식은 여러분 장과 안 맞는 겁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찬물이나 얼음물은 장을 자극합니다. 특히 빈속에 찬물을 마시면 장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설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물 마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참으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이 답입니다.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은 장을 이완시킵니다. 긴장된 장을 풀어주는 거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장 운동이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식사 중에도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음식은 따뜻한데 물은 차가우면 위장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온도 차이가 크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변비형이든 설사형이든 물은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변비에 찬물이 좋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변비도 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니까
따뜻한 물로 장을 안정시키는 게 맞습니다.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장 운동을 자극합니다.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 후군이 있으시다면 커피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빈속에 커피 마시면 바로 화장실 가게 되죠. 그게 장이 자극받는 겁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차, 녹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조심하세요. 대신 캐모마일 차나 페퍼민트 차는 괜찮습니다. 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물 온도 하나만 신경 써도 증상이 달라집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과민성 대장증 후군에 유산균이나 식이섬유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유산균은 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민성 대장증 후군 환자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유산균을 먹으면 오히려 배가 더 부르고 가스가 차고 설사가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유산균도 장에서 발효작용을 하거든요. 장이 예민한 상태에서는 이 발효 과정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고 2주 정도 먹어보면서 증상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관찰하세요. 만약 증상이 악화되면 그 유산균은 여러분과 안 맞는 겁니다. 식이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비에는 식이섬유가 좋다고 하는데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 후군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밀기울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을 자극합니다. 거친 섬유질이 장 점막을 긁는 거죠. 그러면 설사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차전자피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일부 변비형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개인차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별로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민성 대장증 후군은 사람마다 증상도 다르고 반응하는 음식도 다릅니다. 남한테 좋다고 해서 나한테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먹을 때도 신중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믿고 먹지 마시고 먹어보면서 내 몸 반응을 체크하세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음식과 관리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내 몸 기준입니다. 제가 아무리 바나나가 좋다고 해도 여러분이 바나나 먹고 배 아프면 바나나는 여러분한테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양파를 피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양파 먹고 괜찮으면 양파는 드셔도 됩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도 결국은 평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음식 일기를 쓰는 겁니다. 뭘 먹었는지, 먹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기록하세요. 2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 우유 마셨더니 2시간 후 설사, 화요일 점심 삼겹살 먹었더니 저녁에 복통, 수요일 저녁 술 마셨더니 다음 날 하루 종일 배 아픔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음식이 문제인지 명확해집니다. 그 음식들만 끊으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 몸이 답을 주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남들은 피하라는 음식인데 나는 먹어도 괜찮다면 먹어도 됩니다. 과민성 대장증 후군 관리는 금욕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음식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증상이 안정된 후에 시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설사하고 배 아픈 상태에서 이것저것 시도하면 뭐 때문에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안전한 음식들로 장을 안정시키세요. 2주에서 4주 정도 증상 없이 지내면 그때부터 하나씩 재도입해보는 겁니다. 이번 주는 양파, 다음 주는 우유,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의사도 영양사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몸만큼은 모릅니다. 그러니 내 몸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과민성 대장증 후군은 약으로 한 번에 고치는 병이 아니라 매일 관리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은 식사입니다. 장이 예민해진 이유는 자율신경 불균형, 불규칙한 생활, 자극적인 음식, 특히 술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바로잡는 게 첫걸음입니다. 물은 따뜻하게 드시고 찬물은 피하세요. 유산균이나 식이섬유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몸 기준입니다. 음식 일기를 써서 나만의 피해야 할 음식 리스트를 만드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몸이 불편하면 그게 답입니다. 과민성 대장증 후군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병입니다. 약보다 강력한 치료법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자극보다 진정을, 단기적인 해결보다 지속적인 관리를 선택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복통으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 장이 편해지면 삶이 편해집니다. 외출도 여행도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으세요. 그 시작이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장, 편안한 일상, 여러분 모두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